이어서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제38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정관서 위원장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미 우리 정책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정책 토론회인데요. 저번에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늘도 양측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전체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진행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날씨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정관서 위원장님. 다음은 김세진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신화섭 위원님, 윤석채 위원님.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윤두중 의장님, 김재호 부회장님, 남승희 감사님, 한재범 감사님,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민호 부회장님, 다음은 노원구 치과의사회 이준우 회장님, 동작구 치과의사회 김성헌 회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의 역순인 기호 2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형구 회장 입후보자님, 함동선 부회장 입후보자님, 조정근 부회장 입후보자님. 다음은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입후보자님, 김덕 부회장 입후보자님, 김응호 부회장 입후보자님, 다음은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첫 순서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12분입니다. 함께 출마하신 부회장 후보자도 간단한 출마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후보자로부터 토론회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서
3개항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겠으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진행 순서는 답변에 대한 제 질의 그리고 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회장 후보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오늘 참석하신 회원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공통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참석하신 회원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질의함에 미리 준비된 질문서를 작성 투입하시면 이 중 후보자가 각각 한 개씩 뽑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서는 한 개 질문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또한 질문 내용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선택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기하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일체의 구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사항입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인신 공격 및 인격 모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없는 흑색 선전과 사생활 폭로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1차 토론의 역순인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입후보자입니다. 회장 입후보자를 비롯한 함동선 부회장 입후보자, 조정금 부회장 입후보자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견 발표 시간이고요. 강형구 회장 입후보자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00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치 총무이사 함동선 후보와 재무이사 조정근 후보와 함께 서치 제38대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강영구입니다. 3년 전 첫 직선제 선거에서는 저희 부족함과 부덕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으로서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은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처럼 15년 동안 했던 서치 회무를 잠시 내려놓고 회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서울에서의 개원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조 인력을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우리의 직업 자존심을 갉아먹는 낯 부끄러운 광고판을 매일 마주합니다. 저 강영구는 모든 회원들의 고뇌와 아픔을 같이하며 동네의 보통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회무에 획기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실천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치과계의 절박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강영구 드림팀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보조인력 문제의 해결에 서치의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치위생사 정원 정대 등 협회 차원의 정책 수립에 서치가 앞장서서 제안 참여하고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휴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회원들께 긴급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어 보조인력 특위를 구성하겠으며 치위생사, 간호조무사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간 모집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했던 경력단절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과정은 치위생사에게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 광고하여 교육생을 모집, 교육하여 개원가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집은 쉬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간호조무사 재교육과정은 직군의 특성에 맞게 혁신하여 개원가로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60여 개의 간호조무사 학원과 8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각 구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회장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서 해안을 가진 회원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고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한 현재의 유일한 대안은 구회 및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카카오 채널 등 쉬운 방법으로 서치와 구회에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차는 경고와 시정 조치,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그리고 정정 광고 등을 하게 만들 것이며 2차부터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 연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국민들에게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폐해를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더 이상 대중교통이나 온라인상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치의 모든 회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혹시나 회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사 위조의 회무가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모든 지출은 영수 처리하여 정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집행 역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강영구는 공약을 지킬 수 있냐고. 저 강영구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젊고 회무 경험 많고 일을 잘하는 강영구 드림팀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래서 3년 후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 속에 물러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다시 서치 회장 후보로 나온 것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직선제 시대의 정신에 맞게 회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시행하는 믿음직한 회무 중심, 회원 중심 저희 강영구 드림팀의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부회장 후보를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서치 총무이사이신 함동선 부회장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부회장 후보 함동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5대 보험이사, 36대 재무이사, 37대 현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년간 협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심평원 서울지원 비상근 전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회무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회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년간 새로운 보험파의 창출을 위해 턱관절 연수회와 보험 핸즈온을 진행하였고 회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실시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주는 카카오 채널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개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개원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였고 이를 확대해 웰컴 박스를 제작해 신규 개원이와 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25개구 확대 이사를 직접 참여하면서 수없이 구인난과
불법 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서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습니다. 구회가 잘 돼야 서치가 잘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회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현 서치 재무이사이신 조정건 부회장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영구 회장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 입 후보자 조정근입니다. 저는 35대 정보통신이사로 서치에 들어와서 36대에는 정책이사로 서울지부 직선제를 통과시켰고 상향식 회무의 일환인 회원 제한 사업을 제안하여 전자도서관, 경영사관학교 등을 만들었으며 현 37대에는 재무이사로 비영리법인용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 회계 투명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기 3년인 서치는 초임 재임 때는 주로 실무를 익히고 3임부터는 초재임을 지원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회무 경험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죠? 직원이 원장실 문을 두들기면 놓고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강영구 드림팀에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유휴 혹은 형이역 단절 치위생사를 모집하여 재교육하고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을 꾸준히 실시해서 점진적, 지속적으로 보조인력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젊고 회무 경험 많고 일 잘하는 기호 2번 강영구 드림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인사. 네, 이상으로 저희 강영구 드림팀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입후보자, 김덕 부회장 입후보자, 김웅호 부회장 입후보자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겸 후보 회장 후보이고요. 부회장 김덕 부회장 후보고 김웅호 부회장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민겸은 서초구에서 30년간 동네 치과를 운영했고 서초구 법제이사를 시작으로 25년간 쉬지 않고 구회장 및 구회장 협의회장 등 서치일 협회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서치와 구회 회원의 어려움과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으며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재무이사로서 회원 여러분의 피땀 어린 회비를 적재적소에만 사용하고자 노력했고 개원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회무라면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지부 업무를 한 것과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구회장 협의회장을 할 때 구회장 협의회를 서울시 치과의사회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이 성사되어 예산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회장 협의회장을 하기 전에는 서치 대의원 총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임원 및 대의원들이 토요일 오전 진료를 못하게 되어 오전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인 저와 간사였던 김윤관 당시 구회장, 그 외 염혜웅, 기세호 구회장님 등 여러 구회장님들과 상의하여 대의원 총회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년간 서치 대의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치 지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름 정부는 카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였는데요. 2.5%에서 2.3%로 인하했습니다. 소액 결제자가 많은 편의점, 슈퍼, 제과점은 수수료율이 낮아졌으나 치과처럼 비교적 고액의 결제가 많은 곳은 수수료율이 오히려 0.3%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저는 2018년 8월 22일 민주당 이하경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중소의료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연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자료 제공 및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협회장 및 임직원들의 노력과 정부 정책의 타이밍이 잘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노력한다고 다 결실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기회가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은 회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국세청이 2018년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치과병의원 한 곳의 평균 매출은 5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2년 뒤인 2019년은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치과당 약 500만 원의 수입 증대란 말은 이런 기준에 맞춘 것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는 2020년 1월 7일 치의신보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자그마한 성과가 폄훼되는 것은 어지러운 선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저와 같이 노력했던 동료나 임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요청하는 가장 큰 문제인 보조인력 문제에 있어 저는 단기적으로 사단법인 간호조무학원협회 서울지부와 협력관계 체결을 통해 380시간의 개인병의원 실습을 치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회무 경험으로 봤을 때 석션은 대법원에서 의료행위로 판결해 일반인에게 석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인력 단체와 싸우면서 법을 바꿔야 하고 1년간 교육과정을 거치는 간호조무사 이상의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두 명이라도 있는 치과위생사, 조무사들이 잡일보다 진료에 접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치과의 기구 정리나 소독 및 행정을 돕는 치과 행정사나 치과 환경관리사와 같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아 장단기적으로 개원과의 근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각 구회의 홈페이지 표준 양식을 입찰을 통해 개발하여 구회 이름만 바꾸면 각 구회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회에서 일방적으로 공지만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이 아닌 각 반장들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 통신 체계를 통해 반장이 회람 등을 디지털화해서 전달할 수 있고 학술 세미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회원의 빅데이터를 통한 청구 경향 파악을 통해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무료 의치 틀니 사업의 틈새 연령인 65세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협회가 수십 년간 추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자율징계권 시범 사업을 임기 내에 서울 지역 내에서 시작하고 경기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특별사법경찰을 서울시에서도 실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부 및 분회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의료 질서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라디오 캠페인을
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와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서치의 불법 의료기관 신고센터가 더욱더 맹활약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서치의 자랑 시덱스는 보다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가성비가 있는 행사로서 서울 시민 모두에게 치과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 세미나를 마련해서 개원의들의 치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구에는 물론 반에까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업과의 관계 역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습니다. 회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회장과 구회장 협의회장 그리고 취업 재무이사로서의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딛고자 서치 회장으로 출사표를 올립니다. 물론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서치 회원 여러분 각자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서치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 제 모든 힘을 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치과계가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선진사회로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기호 1번의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덕입니다. 저는 지난 34대 35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학술이사를 2번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6대 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제 출마의 변 중의 하나가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정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정책이사직이 신설되어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늘 행사 위주의 의전이 주를 이루는 변함없는 서울시 치과의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협회의 각종 정책 토론회 장에는 서울시 치과의사의 임원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서울시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각종 정책이나 이슈에 서울시 치과의사회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남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학술위원으로 2회, 학술이사로 6회, 9년 동안 모두 8회의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시덱스를 지켜봐 왔습니다. 라이브 서저리, 외국어 동시통역, 행정 코스, 보험 청구 교육, 노무 세무 교육 등 학술대회를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시덱스, 국민과 함께하는 시덱스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덱스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자랑이며 큰 자산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명품 시덱스로의 재탄생을 위해 제 숨은 노하우를 바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겸, 김봉호 두 분과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며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38대 서치 지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봉호 부회장 후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와 함께 입후보한 김홍호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민경 집행부가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 회원까지도 포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튼실한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8개 치과대학 동문으로 구성된 재경동문연합회의 초당 회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난 2월 2일에 코로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시집계 1107명이 등록하는 제1회 이덱스를 성황리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의사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소외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회원들을 살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회장을 보필하고 이 사회가 단합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무와 재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내부에서 조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회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집행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셔서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소중한 한 표를 김민겸 후보에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예, 양측 후보들의 정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 토론회는 편의상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 오늘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는 3개 문항이며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기호 2번 강현구 후보께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하시고 제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민겸 후보에게 보내는 질문이고요. 지난 토론회에서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치과 행정사에 대한 답변에서 5명 정도 직원 규모의 치과의원에서 1명을 고용하면 보조 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또 근무자가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조무사 자격 취득을 함으로써 보조 인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조 인력이 진료 보조 인력이 아닌 이분들을 서치에서 양성기관을 예산을 들여 만들고 배출하면 이른바 석션 잡아줄 사람이 없어 문제인 2~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이분들이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기부여돼서 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 3년 안에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김민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5명, 6명 얘기한 것은 이제 위생사 숫자가 많은 대형 이제 치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위생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정말 직원이 안 구해지는 그런 그 치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무사 학원하고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던 어떤 MOU를 맺던 이런 거를 해서 그 조무사 학원에서 연간 380시간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조무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조 인력으로 이제 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위생사 아니면 조무사 재교육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상당히 그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출산 후 뭐 재취업 이 어려워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같은 곳에는 출산해도 얼마든지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나와서 자격증까지 있는데 치과에서 청소하고 기구 닦고 그 소독하고 이렇게 잡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렇게 돼서 이 치과를 이직률이 많고 재취업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라든가 이런 보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안 하고 좀 더 이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영구 후보님 반론 또는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뭐 국가에서 정식 자격이나 이런 면허가 아닌 치과 행정사, 뭐 치과 환경관리사, 그냥 뭐 알바몬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인 아르바이트와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하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부회장 후보에게 또 재질문의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 공약이라는 거는 3년 내내 총회 보고해가면서 진척 정도를 체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치과 행정사는 선거 공보 이 후보님 선거 공보의 제 첫 줄에 나오는 거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서치에서 양성기관을 만들고 치과 행정사가 배출이 돼서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에 혹시나 새로운 직역으로 인정이 되거나 자격증이 공인이 되는 경우 그럼 이들이 취업 보장을 당연히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 없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원마다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양성하는 게 정말 저희 서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가요? 질문.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치과 행정사나 치과 환경관리사를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과에 투입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화되고 행동화돼서 정부에 이제 고용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의료기관은 행정사나 환경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 이렇게 법안이 완성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인력난에 봉착하는 위험성에 빠지지 않느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럼 고용을 정부에서 강요할까봐 지금 이걸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가령 뭐 대기업에 이런 직역을 취업시켜라 하는 강요를 정부가 할 수가 지금 있나요? 독재 국가도 아니고. 저는 그거는 조금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코디네이터 뭐 자격증 같은 거는 사설기관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구에서 이거를 시범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구청하고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하고 하는데 정부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법령으로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면 인력난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들이 저 취업시켜 주세요 하고 정부에서 데모를 한다고 이 정부에서 치과의원은 의무적으로 2명씩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취업시키세요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그런 상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한데요. 지금 약간 룰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먼저 룰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다음에 재질문, 재답변 저희가 이렇게 룰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100분 토론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면 더 좋겠지만 김민겸 후보 측에서도 답변하고 재답변 하실 때는 그 시간 다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좀 엉켜버리니까 이번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룰에 좀 두 후보께서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영구 후보에게 김민겸 후보가 보내는 질문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는 1차 정책 토론에서 본인의 불법 의료 광고 근절 방안인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업무 정지 처분, 형사 처벌 등 법이 바뀌어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인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방안인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하는 방안은 이미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강영구 후보님의 불법 의료 광고 근절 공약은 제목만 있지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벌칙 규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사법기관에서 의료 광고를 의료법을 조금 위반해서 광고했다고 해서 1차, 2차 이런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 경찰,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를 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광고심의위원회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는 김 후보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더랬는데요.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처음에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 회원들이나 또는 이걸 모니터하는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소시모라고 소비자를 위한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항상 연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5대 36대 집행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자료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열심히 고발하고 고발 자료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불법 광고로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현실 법이 처벌도 못 받는데 그걸 고발하면 뭐하냐 이런 의견은 조금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질문이나 반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위반 사실 공표를 하면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오히려 공표한 사람이 잘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시행하려면 그 법부터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서치가 이건 할 일이 아니라 협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할 일을 서치가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약에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예, 당연히 협회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협회가 할 일이니까 서치는 손 놓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치는 그리고 불법 광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저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협회 열심히 저기 고발된 건수를 가지고 이걸 처리해 달라고 윤리위원회든 협회 법제부에 계속 올려야죠. 올리고 저희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건은 저희들이 바로 고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할 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까지 매긴 성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때 잠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멈췄던 적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심해졌고요. 차츰차츰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면 이제 가격 표시 광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SNS 상에 들어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광고들 많습니다. 그런 거 그대로 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원들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광고하는 것들 계속 고발하고 그런 의지를 보이겠다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협회가 할 일이니까 협회가 그냥 넘기고 서치는 그러면 가만히 있자는 의견이신지 답답하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엔 두 번째인데 아직도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강현구 후보께서 김민겸 후보 측에 보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민겸 후보 측의 공약을 보면 불법 광고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광고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규모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번에 부산 지부에서 해서 그 성과를 본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기관에 이런 치과를 뭐 자제하고 이런 치과를 가 주세요 하는 캠페인을 해서 상당히 이미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라디오 방송 계몽 광고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이런 대중교통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비용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버스라던가 이런 거 하고 점점 더 효과가 좋으면 비중을 높여서 점점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만일 이게 조금 뭐 방법이 미흡하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반론 또는 재질문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부산, 대구에서 어느 정도 버스 한국 효과 본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10대 이런 광고판을 붙이는데 한 달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법제부 뭐 전체 예산이 한 3천만 원 되나요? 5,500만 원. 그 중에 여기 아마 돌릴 수 있는 예산은 경제성 경비를 빼면 한 3천여만 원 될 텐데요. 한 석 달 이거 하고 나면 그냥 모든 예산이 다 날아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비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특히 2호선은 순환선이라 2호선에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듭니다. 조사해 보시면. 그래서 그냥 이 공약상에 이렇게 하겠다 좋은 의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부회장들이나 선거운동원들하고 한번 언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 본 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협회 재무이사를 해서 재정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법제위원회 예산이 4천만 원이니까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로 이게 1,0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어서 정말로 다음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대의원청에 올려서 지금 적립금 회계가 3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정 부분 5천만 원이던 1억이던 이걸 떼서 이렇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립금 회계가 결국 그 모아놓고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말로 이 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고 이제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그 총회에서 의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민겸 후보가 강영구 후보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 보조 인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신 경력 단절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재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 구회와 연결 등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등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협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공약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서치에서 할 방안으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치에서 보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장기적 단기적으로 놀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조정건 부회장 후보한테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뭐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치위생사 재교육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고 그 지금 37대에서 주로 했던 사업들은 일단은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할 수 있는 대상 상대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조무사 교육 과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조무사 과정은 하고 있는데 조무사 과정을 먼저 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모집이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호조무사 회관을 저희 강의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자료가 40만 원이고 그날 점심값 해서 한 60에서 70만 원이면 나흘 교육해서 280만 원이면 충분히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교육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치위생사를 우리가 모집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공약을 들고 온 이유는 좀 더 치위생사들이 노출 빈도가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거죠. 즉 회장이 직접 움직여서 상대단체 장을 만나서 뭐 그쪽에 있는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낸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은 다시 뭐 덴탈샵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좀 발상은 콜럼버스적인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을 찾아서 노출을 시켜서 치위생사 과정들을 모집을 한다면 치위생사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처음부터 갖는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 래빗 개념으로 그 시간제 근로자 연결해주는 그런 태스크 래빗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질문. 치위생사가 지금 재취업하는데 교육이 안 돼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모집도 안 되고 하는데 덴탈잡만 보면 치위상사 구하는 치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치과 조무사 제도를 말씀하셔서 치과 조무사 제도는 정말로 이거는 협회가 나서서 정말 어렵게 여러 직역과의 그 갈등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협회가 온 힘을 쏟아서 몇 년 동안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었던 보조 인력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과대 광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서치가 할 일이 아니라 협회의 일을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공약 두 가지가 다 과연 서치 회장 후보로서 이거 내세워야 되는 공약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가 경력이 단절됐다고 이 교육이 부족해서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근무지를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력 단절 치위생사 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교육을 시킨다 해서 치과 관련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풀타임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개념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이건 사실 분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분비에서 위생사들은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위생사들 거의 없습니다. 보통 분비에서는 자기 체어를 가지고요, 자기 환자를 봅니다. 스케일링이나 큐렉까지 가능한 구가 있거든요. 예,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꼭 필요할 때 위생사가 정말 위생사 일손이 있어야 될 때 어떤 간단한 어떤 새로운 뭐 임플란트 수술 안 해본 위생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 키우느라고 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쉬고 있는 위생사들을 가볍게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파타임 요원으로 확보해서 긴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연결해주겠다,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약에도 밝혔지만 치과 간호조무사나 덴탈 어시스트 등 법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협회와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영구 후보께서 준비하신 김민교 후보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평원 공단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치 회원의 청구 경향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회원들의 청구 경향 데이터는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각 구회에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서치를 중심으로 각 구회가 연결돼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가장 보험에서 아쉬운 부분이 뭔가 정말 보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협회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들 회원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이건 꼭 인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어떤 보험 관련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 질문이나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동선 보험 담당 부회장한테 마이크 내기겠습니다. 일단 서치 회원을 위한 최적화된 맞춤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9년 동안 보험 쪽에 계속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평원 공단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치 회원의 청구 경향
데이터를 파악하여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서두에서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평원 서울지원 비상근 전문 심사위원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비상근 전문 심사위원도 여기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경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실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구별 권역별 교육 지원과 카카오 채널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 그리고 보험 청구 가이드북 개정판 발행.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을 딱 보니까요. 일단 이거 사족을 달다면 일단 보험 청구 가이드북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행해 주신다는데요. 일단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을 딱 보고선 37대 집행부가 현 집행부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지금 38대 회장 선거를 위해서 제가 부회장으로 입후보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37대 현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7대 집행부 일 잘했다는 데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 이상복 회장님이 회무 경험이 없는 회장님이셨는데 항상 회무 경력을 이제 굉장히 자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무 경력이 하나도 없고 몇 년 전에 협회 홍보이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없는 회장님께서도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렇게 회무 경력보다는 의지나 본인의 철학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37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민겸 후보가 강영구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37대 서치회장당 선거에서 조직위원장을 하셨던 강영구 후보가 그 시덱스에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시덱스의 그 거품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 서치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덱스에 거품이 있었던 거 사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덱스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한 국제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들한테 많이 외국 손님들을 모셔다가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소 외국 손님들을 우대해주고 또 서울라이트 같은 것도 좀 조금은 화려하게 비용을 좀 들여서 조금 좋은 식사를 모시고 이러한 것이 이제 거품이라면 거품이었지만 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정이 많이 됐고요. 37대 집행부 들어서는 재무이사였던 조정근 부회장 후보의 노력과 많은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계가 많이 투명화돼 가지고요. 전혀 그런 어떤 거품적인 요소가 다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뭐 입지적인 상황에 따라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다소 거품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가 투명화돼서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적립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적립금 사실은 뭐 협회 재무이사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적립금이라는 거는 안정성하고 이율하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 아주 고난도 산수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뭐 재테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목돈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금융기관에 어떻게 맡기느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부는 단기 금융기관에 맡기고요. 일부는 또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는 장기 금융회사에 맡기고 이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치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도 제1금융권 또는 치과신협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예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준다면 조금씩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원칙 제1금융권과 우리 치과신협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율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나갈 겁니다. 규정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이나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이사님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신협은 위험도가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율을 10%로 줄이고 서치신협을 그 나머지를 제1금융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제1금융권으로 많이 그때 몇십억을 넣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말로 그 신협이 리스크가 많은 금융기관이면 저희 협회도 지금 50몇 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뭐 서체 내부 규정 말씀드렸죠. 제1금융권 또는 서울치과신협으로 돼 있고요. 저도 신협에서 오랜 동안 위원도 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뭐 결국은 우리 부회장 후보 중에 한 분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을 해명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출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건 인출은 아니고 A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을 B 금융회사로 잠깐 옮겼다가 내부의 논의 끝에 다시 뭐 환원한 거에 불과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중금리라는 거는 여기 뭐 우리 성관 위원장님이 신협의 이사장이시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다릅니다. 갑자기 또 특판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구나 자금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데 옮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 그걸 뭐 못하게 막는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좋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 또는 단기간이라도 홀드하고 있는 돈들은 항상 안정성하고 이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다 봐서 내부에 철저한 협회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도 내부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면서 잘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석자로부터 각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하면서 저희가 지금 질문서를 뽑고 선관위에서 질문의 내용을 미리 감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질문서가 선택이 되면 저희가 그 질문서에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했던 질문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랍니다. 질문서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답변 순서는 첫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강영구 후보 먼저, 그다음에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저희가 입안에 물이나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노출되는 상황이라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영구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김민겸 후보가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은 크게 이제 대정부 요구안하고요. 각 클리닉에서 이제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서치에서 이제 포스터 같은 주의사항은 이미 잘 배부가 돼가지고요. 각 병원마다 잘 붙여져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첫 번째는 리본관리공단의 청구금 조기 지급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마스크나 글러브 구하기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위생 용품에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협회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에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눈에 띄게 캔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다 느끼실 겁니다. 각종 병원의 경영이 조금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 긴급 자금을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정부 우리의 이제 요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클리닉에서 소독이나 방역에 좀 철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나 글러브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적인 치과 진료 시에 바로 직접 감염될 수 없다는 쪽으로 대국민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러는데요. 비상 대책을 당연히 가동시켜야지 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확보하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겸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강영구 후보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할 내용을 잘 적어 오셔서 발표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컴퓨터에 그 의심 그 지역에 다녀온 환자분에 대해서 이 컴퓨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그 환자가 그 보건소에 가서 진료 거부로 이제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건소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의심 환자를 저희가 봐서 그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치과는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잘 설명을 하고 어떤 지침을 달라고 해야 되고 지침대로 따랐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치과에서나 서치에서 아니면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 강영구 후보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 내용이 길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시덱스와 APDC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시덱스는 APDC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서울 지부 회원은 인상된 참가비를 내고 늘 함께하던 학회 전시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치 회원들에게 별 혜택이 없는 거대한 행사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준비 시행하려다 보니 APDC 의전 및 APDC 총회 진행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시덱스와 어떻게 감당할지 등의 세부적인 배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통수에 걸린 서치회계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협회발 시덱스행 제2의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김민겸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강영구 후보가 그 다음 답변을 하겠습니다. APDC가 급작스럽게 결정돼서 재무이사였던 저로서도 올랐고,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상복 회장님께서 협회에 10억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그 전시회를 따로 하고 협회에서는 그 학술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 중에는 그 한 2억 내외의 가방을 협회에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도시락을 그때 한 1억 8천 정도 도시락값, 연자비, 각종 행사비 그렇게 해서 많이 그 비용을 해서 거의 시덱스가 드리는 비용하고 물론 10억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치 회원들께서는 이런 APDC를 해서 2만 원씩 더 이 비용을 지불했고, APDC를 함으로써 지원금이 또 10억이 나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행사가 미리 충분히 계획되고 의논이 됐으면 더 매끄럽게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서치 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서치 회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 회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협회랑 공조해서 행사가 있다면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회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해외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서치 회원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APDC 보셨지만 시덱스가 이미 많이 국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APDC에 비해서 전혀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치의 최소한 구회장 정도 되시는 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상향식으로 의견이 올라가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APDC 유치가 안 됐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향식 위에서 결정이 내려온 상황이었다는 것은 지난번 서치총회에서 감사단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성장한 시덱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이제 시작을 위한 적립금 이런 부분은 저희 재무이사이신 조정근 부회장 후보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 시덱스를 치르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술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까? 학술 등록금을 받는데 보통 학술 등록금에서 학술본부에서 쓰는 모든 강연 준비 비용이 빠지고 기념품 비용이 빠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2억 5천, 요 아마 APDC는 한 3억 정도 참가자가 많았으니까 3억 정도가 아마 학술 대회에서 받는 등록금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아마 분명히 저희가 드린 10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아마
APDC를 준비하는 데 아마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반대로 10억을 드리는 바람에 그 2018 회계년도 시덱스 결산 후에 남았던 돈은 3억 8천만 원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기 대회 준비금을 말합니다. 차기 대회 준비금이 3억 8천 남았었는데 작년에는 1억 8천 남았어요. 그래서 차기 대회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이 아까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향식으로 또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치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협회 총회집을 2017년도 총회집을 봐도 APDC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협회 총회집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큰 행사를 그 이사회라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에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치에서 지금 재무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정 단체가 손해를 볼 걸 알면서 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좀 더 충분한 논의 끝에 또 분명히 충분한 자금원을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 계획들 다 완성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회장 후보자 마무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3분입니다. 이 단상에는 회장 후보자 한 분만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1차 토론의 역순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입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국도 뒤숭숭하고 날씨도 쌀쌀한데 토론에 나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공약을 설명드리는 걸로 제 마무리 연설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조 인력 문제 해결에 저희들의 역량을 충직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협회가 할 일인데 뭐 서치가 왜 하냐 이런 태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회원들의 근육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치 37대 집행부를 평가하면서 뭐 APDC 같이 한 이런 부분 말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 부회장님들도 회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말을 수차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노무, 세무 회원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그동안 계속 사관학교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마련해가지고요. 많은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경영 아카데미 과정을 이제 연이회로 늘려서 또 회원들이 참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은 저희 서치의 자랑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협회에서 대정부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부 사업으로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와의 관계를 또 교육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성회원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대의원부터 업무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여성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여성회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내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등 회원과 소통하는 회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소통하고 각 구의 확대 이사회도 당연히 찾아가야 되겠죠. 25개국을 다 찾아가서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항상 어떤 의견이든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우리 예산과 능력에 맞는 깔끔한 회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대 집행부가 한 일 중에서 제가 잘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웰컴 박스를 뽑는데요. 정말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고요. 지금 각 구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들 사실 힘드시잖아요. 구회비 잘 안 내시고 또 개업은 했는데 회가입은 잘 안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따로 이렇게 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규 회원님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또 다양한 해무 경험을 가진 부회장들 또는 이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저희 드림팀은 오랫동안 일해왔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김민겸 회장 입후보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하루의 마무리 시간이고 휴식의 시간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책 토론회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저희 후보진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언가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대로 있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님들의 아쉬움과 답답함의 입장에서 저와 새 부회장 후보는 뜻을 같이 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캠프가 표방하는 공약과 정책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좋은 공약이고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 헌신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보진은 약속한 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정책 토론회와 출정식을 거치며 우리 캠프에 집중하고 우리 캠프가 품은 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회장단 후보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저희의 화두와 각오는 오직 희생과 헌신입니다. 오직 저희들은 현장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한 현장의 팀임을 자부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여 년 서울과 수도권은 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진 지역이고 이 지역의 의료 문화는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모방되어 마치 우한 폐렴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서치의 향후 움직임이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투표 전후가 다르지 않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어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정말로 소통하고 마음 열린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순수하고 능력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적극 임용하여 서로 믿고 도우며 활기차고 즐겁게 일하는 서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보진은 회원님들께서 후보자들과 정책을 차분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시어 부디 무언가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는 자세와 의지가 있는 올바른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두 분의 회장 후보자님과 네 분의 부회장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치 회장과 회장단도 권력인데 타인의 무의미한 수고를 강제할 수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들은 회장이 되시면 타인의 의미 있는 수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당선의 영광에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2월 12일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고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